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우리 윤철희 회원님 오늘 두 번째 에세이 첨삭 시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오늘 주제가 이게 참 곤란한 주제였습니다. 왜냐면 too simple. 주제가 너무 심플해요. 그쵸? 자, 그러면 주제가 너무 심플한 경우에는 에세이도 사실 심플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세이를 쓸 때는 좀 어휘라든가 문장 구조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화려하게 쓰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아주 노멀한 주제에 대한 이제 고득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 공부를 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구성은 참 좋았습니다. 아주 노멀하고 아주 심플했던 그죠? 그런 에세이였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법이 조금씩 이제 틀린 거 빼고는 그다지 큰 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첨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거 위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법도 해드려야 되니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원래는 if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쉼표가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문장이 이미 시작이 되었네요. 자, 대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소문자로 하셔야 되겠죠? 대문자 표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available for 그 다음에 이제 명사나 대명사가 그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자, 요것도 원래는 shared use 요렇게 이제 쓰셨는데 사실 어감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문맥상 sharing with others, sharing things with others, sharing 뭐 materials with others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좀 더 문맥상 좀 부드럽겠고요. 그리고 요렇게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해가시죠? 어법상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감이라든가 느낌으로 본다면 이거는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쉼표를 쓰시고 이제 요소를 나열을 딱 두 개밖에 안 하셨어요. 나열을 할 대상이 A와 B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에는 and를 사용합니다. and나 뭐 or이나 but 이런 걸 사용해요. 쉼표가 아니라. 그래서 자, 세 개인 경우 나열할 대상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경우 A, B, C인 경우는 A, B, and C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lead로 쓰셨어요. 이제 현재 시제인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took part 요것도 이제 과거고요. 전체 본동사의 시제가 지금 과거네요. introduced가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여기 있는 단어도 얘를 따라가 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lead가 아니라 뭘로 고칩니까? lead로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요. people participation인데 제가 should를 제가 첨가를 했어요. 조금 더 문맥상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여해야만 한다. 그죠? reducing waste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야 요거를 꼭 해야만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which takes less time 제가 이렇게 붙여놨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는 대부분 spend time이 아니고 take ti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pend time은 시간을 쓰다, 사용하다, 보내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reach our goals 라고 하셨는데 reach보다는 achieve가 조금 더 낫겠죠? 어감상. 오케이? 자, 요 정도로 이제 어법은 교정을 다 해드렸고요. 어법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주제가 굉장히 노멀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지구를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에는 뭐 어떤 방법이 있냐 그거를 논해봐라 이런 주제인데 이런 거를 쓰라고 이제 인스트럭션이 나왔죠. 자, 환경 문제를 논할 때는 위에 언급하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있는 건 과대포장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질소과자라고 아시죠? 그렇죠? 질소과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질소과자가 이제 과대포장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일회용 사용, 배달업체가 이제 일회용 사용을 굉장히 많이, 그 일회용품 사용의 주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환경 문제랑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넘쳐나서 환경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거는 우리가 주인 의식이나 시민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에세이를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사실 좀 진부합니다.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남들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거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주제,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요거를 같이 짬뽕을 시켜서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본론 나옵니다. 자, 분석은 이제 없죠. 자, 어쨌든 분석하라는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자, 본론을 쓸 때, 자, 해결법 1번하고 2번을 쓰셨어요. 장바구니 사용이나 물건 공유 시스템. 요거는 이제 우리 윤철희 회원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런데 해결법 세 번째, 중국 폐기물 수업 등 중단으로 인한 폐해를 좀 언급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일회용 물품을 사용을 금지하자, 좀 조절을 하자라는 주장을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형태로 되냐면, 주장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inally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자, 사람들은 일회용 물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자, 일회용 물품들은 환경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처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폐기물 수입에 대한 제한을 걸은 까닭에 한국이 그대로, 아주 폐기물 그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이 그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면으로나, 금액적인 면으로나 아니면 이제 환경적인 면으로나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요. 특히나 예시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오갈 데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적어주셔야 되긴 하겠는데, 이런 쪽으로 내용을 좀 더 가미를 시켜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이제 충분히 그 인스트럭션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힌트만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실 때 좀 더 어떻게 쓰면 좀 더 에세이가, 이 노멀한 에세이가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풍부하게 변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 장바구니랑 이제 물건 재사용품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바구니에서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넣어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예시를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장바구니를 사용을 했을 때 뭐 이벤트 효과, 뭐 특히나 어떤 큰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분들에게는 뭐 사은품을 드립니다. 이런 그 이벤트를 한 거예요. 이벤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 10명이 왔으면 원래는 한 1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비닐봉지를 받아갔는데 이거 이벤트 하고 나니까 한 7명 정도가 이제 자기 재활용 그 장바구니를 들고 오더라. 그래서 그 이벤트는 그 마트에다가 아주 큰 매출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러한 좋은 영향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더 첨부를 해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걸 실제로 응용한 사례,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읽으셔야, 이런 사례도 보고 해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메모를 좀 더 해놨어요. 주제가 오늘처럼 노멀할 경우에는요, 어때요? 어휘나 문장 구성에 좀 집중을 해서 좀 고급스러운 어휘, 화려한 문장을 좀 쓰시도록 노력하고, 단문보다는 복문을 조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 이거 되게 잘하셨어요. 이건 정말 잘하셨고, 기본 어휘보다는 상급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 보면은 reach보다는 achieve를 쓰고, 그죠? 이렇게 좀 단어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가 또 노멀할 경우에는 본문 확장이나 주제 연관 요소를 믹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제 연관 요소 믹스라는 거는, 지금 요게 이제 기본 주제잖아요. 요거를 이제 현재 상황이랑 같이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풍부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본문 확장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이거랑 이것만 나와도 될 것 같아.
이 요소랑 이 요소만 언급이 돼도 될 것 같지만 너무 노멀하기 때문에 한 개 더 써야겠다. 이렇게. 본문을 조금 더 길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쉬운 주제일수록 그만큼 빨리빨리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은 다소 강의가 좀 짧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고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이제 에세이를 잘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주제가 굉장히 노멀해요. 노멀하기 때문에 약간 노멀한 것들은 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고 계시고요. 대신에 여기 부분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요거 이제 약간 샘플 같은 거, 힌트 같은 거 드렸으니까 요걸 사용해서 그 세 번째 문단 있죠? 세 번째 문단을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다음 에세이 첨삭 시간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